최근 포천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군 도비탄이 날아와 논란이 됐습니다. 포천 시민들이 도비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군 공여지 87%가 경기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반환 미군 공여지를 무상으로 지역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포천시는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이 국제 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의정부시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빙상도시이고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포천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군 도비탄이 날아와 논란이 됐습니다. 포천 지역 주민들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특히 주민들은 도비탄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70년간 목숨을 담보로 희생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 앞에 포천 시민들이 집결했습니다. 지난 24일 포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 유리로 군 도비탄이 날아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 피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군 당국 등 유관기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유탄, 도피탄으로 발생한 피해가 확인된 것만 28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천 시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유탄, 도피탄 피해까지도 감내하며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에 지난 70여 년간 인내하며 살아왔다. 포천 시민들이 밝힌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 명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로드리게스 훈련장 내 모든 사격 중지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으로 이루어진 피해 대책 추진단 구성, 그리고 로드리게스 훈련장 이전입니다. 특히 백영현 포천시장은 포천 지역 내 사격장은 모두 3곳으로 모두 합치면 여의도 면적의 15배라며 선택을 통해 사격장을 통합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위치에 더 이상 존치해서 임무 수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3개 중에 선택을 통해서 통합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나머지 부지는 시민에게, 국민에게 돌려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한편 자리에 함께한 최춘식 국회의원은 국방부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줄 것을 의뢰했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책임과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김지호 의정부시 의원이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의정부시에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26일 의정부시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유치 관련 시정 질의에 나섰는데요. 김 의원은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을 유치하면 경제적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며 의정부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빙상도시이고 교통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태릉을 대신할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의정부시는 국제 스피드스케이팅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는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취임하면서 스케이트장 유치를 포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스피드스케이팅장을 추진했던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보조 경기장을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동근 시장은 일부 엘리트 선수들만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포천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포천시는 24일 지난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관인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을 초청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특강에는 배경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시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상속세, 양도세,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기업의 지방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도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 공여지의 87%가 경기도에, 또 그중에서도 80%가 경기 북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반환이 결정됐다고 해도 온전한 반환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고민이 큰데요. 어떤 해법 고민해 볼 수 있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시 의회 김지호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지호 의원입니다. 예, 의정부에도 여러 미군 기지가 있었고 상당수가 반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이 되면 지역 발전에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시민의 기대와 왜 이렇게 다른 상황이 이어지는 걸까요? 캠프 스탠리 일부를 제외하고 2007년, 2020년, 2022년에 걸쳐 7곳이 반환되었지만 국방부로 기속되었습니다. 반환된 미군 공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토지를 직접 수용해서 개발하거나 민간 투자자들이 반환된 미군 공유지를 수용해 개발하거나 국가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경제적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해 온 데에 대한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의정부시는 70년 동안 국가 안보와 미군 기지 주변 지역 개발이 상당히 제한됐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의정부 소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로 이관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미군 반환 공유지를 전액 무상으로 이전할 것을 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런데 국방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끌어내는 일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본다면 어떤 방안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법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는 공투법 시행령 제14조 근거에 따라 반환 미군 공유지에 대해 도로, 하천,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60% 이상 매입 경비 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기타 매입 소요 경비는 50% 이내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투법 개정을 통해 반환된 미군 공유지에 대해 100% 국비 지원을 받는 개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육부 특별법 제정을 제안합니다. 용산은 미군 기지 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11조 원의 무상 제공을 받았고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산업단지 개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육부도 경기육부 특별법으로 반환 미군 공유지가 개발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27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염 의장은 공감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유가족의 애절한 호소를 기억한다며 아픈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역사를 열 수 있도록 변화의 씨앗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밀집 사고에 대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9개의 시, 13개의 지역을 선정해 해당 시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재난상황팀을 운영하고 인파 밀집 상황에 따른 위험 판단 시 재난문자 방송을 긴급 송출하며 특이 동향 발생 시 초동 현장 대응 근무 편성팀을 출동시킬 예정입니다. 양주 옥정 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가 27일 문을 열었습니다. 개청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주민 등 약 70명이 참석했습니다. 강 시장은 옥정 이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가 늘어난 행정 수요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임시청사는 오는 2027년 옥정 이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되기 전까지 운영됩니다.
의정부 경찰서가 지난 24일 의정부역 동부광장 일대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 등을 단속한 결과 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정부 경찰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 차량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륜차의 교통 사망 사고를 예방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가 오는 28일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하나로 신읍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를 개관합니다. 개관식은 오후 1시 50분부터 식전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조성 경과 보고, 시설 라운딩, 감사패 수여, 축사 등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건립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는 포천 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지난 2021년 12월에 착공해 2022년 4월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공유상가, 공유주방, 스타트업 지원센터, 문화예술지원 공간 등 지역 활력 회복에 특화된 공간뿐 아니라 커뮤니티 카페와 다목적 공연장, 스포츠센터 등 주민이 만남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또한 구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26일 경기도 전체 버스의 90%가량인 9,500여 대가 멈춰설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번 파업 위기는 경기도가 지난달부터 도입하기로 한 일반 시내버스 대상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파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협상장을 찾아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확약하면서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